그동안 그 암호화폐 시장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하락 횡보세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네.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관심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쓰신 책에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원칙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인도 백서처럼 뭐 꼼꼼히 살펴보고 또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초기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많죠. 뭐 우리 주식으로 보면 펀더멘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코인을 이제 자세하게 보고 뭐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은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도미넌스 비율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 간의 관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승기는 아니죠. 네.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할 때까지 상승을 계속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네. 생각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 다만 이제 트럼프 일가가 또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날에만 좀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이 코인계의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 후에 이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더리움,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는 뭐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은 좀 불입을 해서 계속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 상승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지금 60%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알트코인의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올라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저는 투자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코인에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이 이더리움은 좀 축적해서 좀 불입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나가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사실 리플 작년에 뭐 7, 8배 올랐잖아요. 네네. 연말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총 2위인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오르긴 했어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솔라나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더리움 잘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또 코인의 기술 발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인의 그 기술, 특히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메인넷이 결국 금융시장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결국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 ETF 승인을 이제 선물, 현물 다 받았고 또 어제는 이제 리플이 선물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 점진적으로 가상자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플랫폼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인넷은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 발행한 뭐 비들이란 토큰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상품 베이스의 토큰들이 결국 이더리움 베이스로 나오고 있다. 물론 솔라나라든지 다른 좋은 메인넷도 좀 병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이더리움 베이스로 하다 보니 결국 이더리움의 쓰임새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이 상승장의 혜택을 못 받던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의 기술의 진보 수준이 다른 메인넷 대비해서 빠르지 못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이걸 발표하면서 그 역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 그런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있다. 네, 그렇군요. 1조 달러 시총을 목표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그럼 몇 배 오른다는 얘기죠? 한 3, 4배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트럼프 2.0 시대, 네. 뭐 여러 가지 그 공약이 됐든 아니면 액션들을 통해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줬잖아요. 네. 이 트럼프 2기 시대에 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저는 뭐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툴은 아직 없다 보니까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무궁무진한 포텐셜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리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리플이 그동안 소송 때문에 6년 동안 눌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네. 300원, 400원까지 갔었고요. 그것이 이제 눌려 있는 게 확 풀려버리는 그 계기가 트럼프 당선과 결국 리플 소송 중단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기본적인 걸로 회복되는 것만 해도 밸류션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트럼프의 그런 가상자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비어 있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도 같이 갖춰질지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형 알트코인이 포함된 전략적 비축 자산이 가능할 것인지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메인넷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이렇게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정이죠. 결국 이제 SEC가 그 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이 규제론자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기대감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정식으로 제도화가 되려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가상자산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권보다는 덜 규제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앞으로 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네. 법인이 그 이 가상자산을 그 살 수 있도록 회계법을 좀 바꿨잖아요. 네네. 그 뭐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네. 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네네. 요새 뭐 중국 기업도 뭐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네네네. 이제 기업들이 점점 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수요들 때문에 계속해서 더 상승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로 만약에 장이 어려워지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대량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네.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긍정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워낙 지금 많이 사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회계 방법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부터 이것을 이제 평가이익으로 잡게 되면 아마 자본 쪽에서도 많은 그 버퍼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보여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채굴을 금지시키고 이제 매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니까 결국 그럴수록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일단 시그널은 줬으니까 그들도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의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캡이 있으니까 공급이 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공급은 제한을 받으니까 가격은 늘어나겠죠. 그 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법인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전 강하게 찬성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요 관련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했던 가장 큰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작년 1월에 SEC가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출시를 승인을 했잖아요. 1월 10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거래를 금지를 시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찬찬히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좀 이 팩트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진짜 위배가 되느냐 네. 이 부분인데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이제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산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있는데 마지막 항, 그러니까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뭐 또박또박 설명을 드리면 그 밖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다수의 금융법들은 열거주의를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걸 법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자본시장법은 처음부터 이 설립 당시에도 이건 포괄주의다. 그래서 안 되는 거 규정을 하지 않으면 다 된다. 이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2009년에 처음 나와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된 게 2013년부터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네. 자본시장법이 2008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항에 의해서 상당히 포괄주의 측면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국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건 좀 어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정말 두렵다면 우리가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현재 법에는 이 법에는 없지만 혁신성이 인정되는 상품들은 한시적으로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다른 전통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결합을 통한 운용, 펀드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도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런 논쟁들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적입니다. 일단은 법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나 야나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잖아요. 모든 그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는 입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산에 포함되도록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제가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요즘에는 법보다는 시행령 위주로 많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얼개는 법이 만들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만들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입이 빨라질지 아니면 느려질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